임플란트. 정말 큰마음 먹고 하는 거잖아요. 비싼 돈과 시간을 들여서 되찾은 소중한 치아니까요. 시술이 잘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죠. 앞으로 수년, 수십 년 동안 내 임플란트를 어떻게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지 오늘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영구적이다라는 믿음이 과연 맞을지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눈에 보이는 크라운, 즉 머리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또 그 안쪽 부품들이 헐거워졌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임플란트 주변은 어떻게 변하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 관리법까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맞아요. 다들 임플란트 하면 평생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5년, 10년, 길게는 15년이 지났을 때 내 임플란트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임플란트 중에서 우리 눈에 가장 잘 보이는 부분이죠. 바로 치아 모양을 한 크라운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매일 음식을 씹고 말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라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혹시 식사하다가 크라운이 툭 빠져서 놀란 경험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꽤 흔한 일인데요, 이건. 크라운을 붙여뒀던 접착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녹아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근데 너무 걱정 마세요. 이건 큰일이 아니라서요. 치과에 가시면 아주 간단하게 바로 다시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우리 자연 치아도 딱딱한 거 잘못 씹으면 깨지잖아요. 임플란트 크라운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어금니 쪽은 힘을 많이 받으니까요. 오래 쓰다 보면 일부가 살짝 깨져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크라운 일부가 깨졌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손상된 부분이 작으면 그 부분을 부드럽게 다듬고 광택만 내서 그냥 쓰셔도 괜찮고요. 만약에 좀 크게 깨졌다 싶으면 다른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크라운만 새로 만들어서 바꿔 끼우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이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임플란트의 더 깊은 곳, 바로 그 안쪽 부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끔 내 임플란트가 좀 흔들리는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 원인이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거죠.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경험하시거나 걱정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임플란트가 살짝 까딱까딱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게 임플란트가 빠지려는 신호는 아닐까? 덜컥 겁부터 나고요. 다행히도요. 이것도 대부분은 아주 간단한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임플란트 기둥이랑 크라운을 연결하는 작은 나사가 살짝 헐거워진 거예요. 이건 치과 가서 다시 조여주면 바로 해결됩니다. 또 그 나사 구멍을 메워놨던 재료가 떨어져 나간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그냥 다시 메우면 끝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흔들리는 느낌을 그냥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내 임플란트의 점검이 필요해요 라고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고 하는 느낌이 들면 바로 치과에 가셔서 원인을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이 나사 자체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일이 좀 복잡해질 수 있어요. 바로 이런 가능성 때문에 흔들리는 느낌을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고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임플란트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입안 환경이 자연스럽게 변하면서 생기는 새로운 상황들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처음 몇 년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부턴가 유독 그 임플란트랑 옆에 있는 자연 치아 사이에 음식이 자꾸 끼는 거죠. 이거 은근히 신경 쓰이잖아요?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임플란트는 턱뼈에 딱 박혀서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원래 치아들은요. 아주 미세하지만 평생에 걸쳐서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임플란트와 움직이는 자연 치아 사이에 시간이 지나면서 틈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임플란트 크라운은 당연히 인공 재료니까 충치가 생길 리가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심하시는데요.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니에요. 바로 그 임플란트를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 우리 잇몸과 뼈, 이 부분은 우리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병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자잘한 문제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지금부터 할 얘기가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임플란트의 수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단 하나의 요소,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를 평생 지키는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임플란트의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아세요? 나사가 풀리고 크라운이 깨지는 기계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임플란트 주위염입니다. 이름 그대로 임플란트 주변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병인데요. 이게 무서운 이유는 결국 임플란트를 지지하고 있는 뼈까지 녹여버리기 때문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결국 임플란트를 빼게 되는 가장 주된 원인은요, 바로 이 잇몸병 때문에 주변 뼈가 심각하게 손상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쓰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이 임플란트 주위염을 예방하는 게 최우선 과제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사실 방법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정기적인 치과 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가서 뼈 상태가 괜찮은지 꼭 확인해야 하고요. 둘째, 집에서 양치질 할 때 임플란트 주변을 정말 꼼꼼하게 닦아주셔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항상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크라운이 빠지거나 깨지는 그런 자잘한 문제들은요, 흔하게 일어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임플란트를 정말 평생 내 치아처럼 지키고 싶다면 그 진짜 비결은 딱 하나, 바로 건강한 잇몸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오늘 당신의 임플란트는 안녕하신가요? 이 시간의 계기로 잠시 거울을 보면서 잇몸 색깔은 괜찮은지, 불편한 곳은 없는지 여러분의 소중한 임플란트에게 안부를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